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이 화두에서 배우는 상이메이지에 오늘은 벌써 10번째 되는 거예요. 지난번 숙제는 이런 얘기였죠. 역시 조주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조주성에, 즉 조주 스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스님이 이제 방문하게 됐겠죠. 이제 원래 조주 스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상근이 있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자기 이 어떤 절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조주 스님 물어봤죠. 너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두 번째, 그러면 와본 적이, 또 어떤 스님이 뭐라고, 너는 와본 적이 있냐라고 해요. 와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옆에 조주 스님을 시봉하는 스님, 즉 원주 스님이 이제 절에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한테, 또 뭐 여기 이제 와본 적이 없는 스님한테는 뭐 차나 한잔 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는 가는데, 왜 여기 와본 적이 있는 사람한테도 왜 차나 한잔 마시고 하냐라고 물어보니, 다시 좀 조심해. 자네도 원주야, 너도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얘기를 했대요. 너도 마시고 가라. 이때 각각 의미가 뭐냐라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할 때 한문으로 포리를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차 한 잔 마시라를 할 때 우리가 끼따랍니다. 끼따. 뭐 우리말은 끼따를 잘 안 하는데, 끼를 쓰는 거는 이제 무슨 글자냐면, 이 만끽하다 할 때, 만끽하는 있잖아요. 만끽도 빨리 보면 뭐 한문인 같은데, 끼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에 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끼견. 담배를 피우다 하는 끼견인데, 끼자는 한문을 보면 이런 글자가 입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이제 꼭 계약을 할 때 이런 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입구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는 차다자. 차다자 이렇게 있다. 근데 가라는 뭐라고요? 한번은 갈 것자 쓰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이제 용어인데, 끼따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끼따거. 제가 서울에 보면 오늘 조기사 김지동 옆에 끼따거라는 찻집이, 인사동인가요? 끼따거라는 찻집이 있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끼따거가 이 조주록에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조주의 스님이 어떤 선에 대해서 끼따거 이름 모르면 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은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불자들이라면 최소한 이 끼따거 화두는 꼭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 대신 또 이 끼따거가 조주 스님이 나오지만, 그 앞에 또 이 끼따거라는 이 조주 스님이 최초에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남전 스님과 그 사형 관계에 있는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전 스님 같이 이제 사형리로 계시는 어떤 유명한 스님 계시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왔대요. 사람이 와서 이제 오니까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그 스님이 마침 밭을 갈는데 뱀이 지나갔대요. 뱀이 지나가서 뭐 하십니까? 묻는 순간에
칼로 갖고 이 뱀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스님이 이제 뭐하냐고 하니까 사실에 가서 차는 한 잔 마시고 가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조조 스님도 그것을 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끼따가 차는 한 잔 마시고 가라. 조조차가 유명하대요.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와본 적이 없다 한 스님도 차는 한 잔 마시고 가고, 와본 적이 있다 한 스님도 또 원주도 한테도 차를 한 잔 마시고, 누구나 다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 라는 그런 말 들었대요. 그래서 일명 조주다라고, 조주다, 조주차. 조주차를 한 잔도 안 먹어 얻어본 사람도 없을 정도로 조주스님은 항상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 했을 때 그 의미가 다 같을까요? 그 조주스님은 선의 대가인데 활이나 무슨 또 목록을 폐지도 아니하고 세치해로, 쉽게 말해서 요 말로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조스님이 이제 차는 한 잔 마시고 가는 의미가 똑같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다른 거를 읽어 드린다면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배움 공평이란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단역 같거나 처음이거나 그곳에 있는 분이나 수행하는 곳이나 누구나 가르지 않냐고, 너는 공평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 한 잔 먹으면서 너희 자신을 좀 더 살펴보아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어떤 말이 깊이지 그것이 100%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는 생각을 어떻게 느꼈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 한 잔 마신다를 의미할 때, 차 한 잔 마신다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제 다반향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반향초. 물론 다자는 차다자고요. 차다자고, 반은 반반자입니다. 반반자. 향은 이제 향기향자고, 처음은 이제 처음 첫자인데, 이 차의 향기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다 같다라는 뜻으로 다반향초인데, 왜 이런 말을 저는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3일 만에 3일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차를 이제 진짜 마시다 보면 차가 중간이나 끝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다반향초로 말을 제가 해드리는 것은 결혼 생활을 왜 하게 된 그 마음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같아라. 그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마음을 변화 없이 항상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반향초로 말을 권하는 것은 당신이 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이념이 잘 세워놓고 그 이념을 처음이나 중간에 끝자락을 놓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야 당신 사업을 번창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인연을 맺었으면 결혼도 똑같겠죠. 인연을 맺었으면 이제 당신과 나와 친구로 하기로 했으면 그 우정을 변하지 마라. 차의 향기는 처음에는 끝까지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권할 때 다반향초라는데, 이처럼 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 사무실 오픈하면서 손님 오면 아무나 차를 다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다정한 사람한테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론 오면 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다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차를 드린다 하더라도 좀 정이 가는 손님은 좀 뭐 세상에 뭐 고급차 뭐 저급차는 없지만 사람인지라 또 애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차를 권유를 하는데, 이 차를 권유한다는 뜻은 차를 같이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는데, 우리가 친구를 따졌을 때 모두 우리가 안다 해서 다 친구, 초등학교 뭐 같이 나온 애들이 다 친구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친구를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당신과 너와 함께 보내도, 즉 시간을 함께 보내도 아깝지 않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우린 둘이를 친구로 합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겠죠. 뭐 100살 차이 나도 당신과 나와 내가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도 아깝지 않냐는 그런 관계면 이제 친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우면 친구가 아니겠지. 아까우면 제가 당신과 나 참 시간 함께 보내니 참 아깝다. 나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당신과 보내니 참 아깝다. 그럼 벌써 우정이 금해가고 친구가 아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하다라면 이런 어떤 의미를 봐도 될까요? 이게 와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도 사무실에서 차 한 장 드릴 때는 우리 해운 컨설팅 어떤 저점 문화를 많이 제가 설명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가잖아요. 그렇죠? 형성돼 가잖아요. 그것처럼 차 한 잔 마시고 나의 그늘에, 나의 문화에 흠뻑 젖어보라. 이제 조조 스님이 도라 무엇이냐 물어보면 평상시에 꼭 도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문화에 흠뻑 젖어보라 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와본 적이 있다 라는 사람한테도 또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이 행은 움직이는 뜻이 아니라 중국말로는 어떤 물건,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이 없다. 즉 영원한 불멸한 것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주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네가 와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유럽을 가거나 미국 가거나 또 제주도를 가거나 갈 때마다 많은 상황이 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본 적이 있다. 너는 그때 그 당시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많이 변화가 돼 있다. 그러면 깨달음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한 방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와본 적이 있다면 네 더 깊이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절에 가면 손님들은 하루에 일식을 하거든요. 하루에 일식을 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손님들도 몸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대요. 그러면 저녁에도 먹긴 먹어라. 먹는데 어떻게 하면 약식으로 생각해라. 약식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이제 약으로 여기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너는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 라고 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조조스님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 라고 하고 여기 끝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녁 약식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달은 사람이면 그러면
당신의 그 깊은 면목을 더 깊이, 아까 말한 게 재무상, 영원히 변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깨달음이 또 깊은 점점 조중 문화가 당신의 깨달음이 더 깊은 사항을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그럼 얼마든지 점검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같으면 스님 뭐 지난번에 찾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저녁 공양 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은 벌써 조수 스님한테 한 방 먹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는 지난번에 참아줬으니까 이번에는 뭐 저녁 공양도 주시고 좀 지어달라라고 저는 말했겠죠. 그러면 당신의 깊은, 나는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고 당신이 판단하면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원주 스님이 왜 이제 불만하겠죠. 왜 온적이 없다는 스님한테는 차 한 잔 드리는 거는 당연한데 이런 논리를 그럼 있다고 한 사람한테는 왜 또 차를 또 주라냐. 벌써 이 원주 스님은 이 이치를 모르고 그죠. 왜 조주가 이 5번 와본 사람이 있거나 없는 거나 또 차를 한 잔 먹으라 하는 이유가 의미를 몰라서 좀 물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조주 스님이 또 너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기따그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번 더 태운 거죠. 왜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묻게 하는 거를 네가 진정을 깨달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해석하는데 각종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한 잔 먹고 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시키면서 간단하잖아요. 우리 사무실 와도 뭐 다른 건 드릴 건 없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걸로. 그래서 와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한테는 그래 니는 조수스님이 물어봤겠죠.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뜻은 진정한 너희 깨달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와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만났다면 이제 너가 본래 진목이 뭔지 본래 진면목이 뭔지 와본 적이 있나 그럼 그 스님이 뭐 깨달은 스님이 괜히 물어봤을까요? 뭐 와본 적이 있냐? 너는 깨달은 적이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너는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듯이 여기 와본 적이 있냐는 말은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으면 한번 풀이를 해보라 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오늘은 약식이 먹고 싶겠네요. 약식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면 벌써 법거량이 어느 정도 성숙됐겠죠. 그러니까 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깨달은 능력이 없다고 제대로 말 못하니까 니는 별로 그러면 니는 별거 아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런 얘기를 뜻이겠죠. 그럼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럼 와본 적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네가 뭐를 깨달았냐 물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럼 너는 그냥 너도 별 볼 일 없는구나.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라. 또 원주도 또 똑같이 물은 거죠. 뭐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또 왜 차를 또 가냐. 너도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말 그대로 입이나 닥치고 그 가가 있어라. 뭐 그런 뜻으로 뭐 해석하는 거. 근데 뭐 어느 뜻으로 해석을 하든 저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가 과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내어주는 차의 의미를
그냥 누구 가도 차를 주지 않는데 내가 가니까 귀한 차를 한 잔 내어준다는 거. 저는 과거에 공공기관에 있을 때 어떤 회사에 방문할 때 가장 그 대접을 잘 받았던 것이 차 한 잔과 지금 다과, 과일도 내어주는 나오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손님이 받아가면 정성이 담궈져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뭔가 일체감이 느껴지잖아요. 일체감이 느낀다는 뜻은 즉 조조한테 차 한잔 얻어먹었다는 뜻은 조조와 나는 벌써 하나로 갔다. 그러는 거죠. 차를 한잔, 조조 스님이 자기 방안에 항상 차를 준비되어 있다가 따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라는 뜻은 나의 깊은 내면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와본 적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거. 좀 탓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곳에서 진정한 나의 깨달음, 나의 관련된 성을 한번 깨달아 보라 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조조다는 이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근기에 맞게 좀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예를 또 조조스님이 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조조가 물어봤다. 너는 어디서 왔냐라고 북원에서 왔다 했죠. 오늘은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면 너는 어디 오니까 남쪽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남쪽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조조 스님이 그러면 삼천리 밖에 나가거든 헛되이 말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말하지 말라. 삼천리 밖에 사람을 만나거든 헛되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라는 스님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저는 헛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버들꽃을 땄구나. 버들꽃을 땄구나. 버들꽃을 땄구나 얘기를 했대요. 이 버들꽃을 말하는 버들나무를 말합니다. 버들꽃을 땄구나. 과연 이 말이 버들꽃을 땄구나 하는 이 말이 조스님 한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